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귀 켈로이드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생기는 부위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이런 귀 켈로이드를 방치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간단하게 켈로이드 주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의외로 주사를 통해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준비한 켈로이드 수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성공적인 결과, 그러니까 재발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같은 경우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고요. 귀에 피어싱을 하셨던 병력이 있으셨던 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귀, 귓바퀴 부분에 매우 커져 있는 이 귀 켈로이드 양상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귀 켈로이드 중에서도 상당히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켈로이드 환자분을 접해봤지만 가장 많이 생기는 부위가 우리가 이계라고 부르는 귀 날개 부분, 이쪽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이 귓볼 부분에 생기는 켈로이드가 일반적인데, 이처럼 귓바퀴 쪽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에는 수술이 더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귀라는 구조 조직 자체가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켈로이드 수술을 하더라도 이런 3차원적 구조를 최대한 보존해서 수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서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위입니다. 귀 켈로이드 조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쉽게 제거한다고 하면 그냥 켈로이드가 있는 조직을 쉽게 얘기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그냥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주변에 있는 살들을 그냥 당겨서 수술하게 되면 수술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의 원래 본연의 구조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면 안 되고요. 이 켈로이드가 결국 잘 생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서 당겨지는 힘을 얼마나 받는지에 의해서도 켈로이드 조직이 얼마만큼 생기는지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켈로이드 조직을 그냥 무턱대고 생각 없이 잘라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귀 조직을 당겨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수술 부위가 주변에 있는 피부 조직, 귀 피부 조직으로부터 당겨지는 힘을 정말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술 제거 이후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 귀 켈로이드 조직 다시 재발되는 경우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발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남아있는 켈로이드 조직을 최대한 남김없이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징그러울 수는 있겠지만 제가 실제 수술 장면을 함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켈로이드 조직을 제거할 때 저는 항상 환자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귤 껍질을 까는 방식의 수술 방식이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요. 내부에 있는 켈로이드 조직을 통으로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겉을 감싸고 있는 피부 조직과 안쪽에 있는 켈로이드 조직을 귤껍질 까듯이 이렇게 분리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켈로이드 조직을 제거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을 무리해서 당김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켈로이드 조직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3차원적인 귀의 입체 구조를 파괴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오래 걸리고 주변에 이 얇은 귀 피부 조직과 켈로이드 조직을 분리해내가는 세심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 과정 자체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3차원적인 귀의 입체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켈로이드 조직과 주변에 있는 싸고 있는 이 귀의 피부 조직을 최대한 잘 분리해가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거는 3차원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귀 옹골이라는 구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댕강 이렇게 잘라내버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귀 옹골 조직도 일부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귀의 본연의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켈로이드 조직과 내 귀 옹골 조직을 최대한 잘 보존해가면서 수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당겨지는 힘을 받지 않고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시간이 일정 부분 지난 이후에도 귀 쪽에 생겼던 이 켈로이드 이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켈로이드는 주로 귀 피어싱을 하셨던 여성분들에게 잘 생기는 편이고요. 또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부위들은 무릎 관절이라든지 팔꿈치 이런 관절 부분들에 잘 생기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 이유는 이 무릎 관절 부위는 굽혔다 폈다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부위다 보니 자꾸 주변에서 수술 부위가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 켈로이드 조직이 잘 생기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켈로이드 수술 이후에는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관리라 함은 결국 수술 이후에 다시 켈로이드 조직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술하신 다음에 한 달째는 경과차 내원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원하셨을 경우에 수술 부위가 다시 뭔가 부풀어 오르거나 커지려고 하는 양상이 있는지 흉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면 되지만, 만약 다시 부풀어 오르는 경향이 보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주사, 일명 알고 있는 흉터 주사를 좀 써서 다시 섬유화된 흉터 조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억누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 귓볼이라든지 귀 날개 부분에 켈로이드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석 치료라 그래서 일종의 압박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부풀어 오르지 않게끔 이 차석을 이용해서 억누르는, 압박을 해주는 이 치료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수술 부위가 초반에 다시 부풀어 오르거나 커지지 않게끔 계속 눌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간혹 쌍꺼풀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 켈로이드 체질이어서 이런 수술들을 해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리 켈로이드 체질이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눈꺼풀 주변에 있는 상안검 수술이나 하안검 수술, 또는 앞트임 수술이나 뒤트임 수술 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상당히 켈로이드가 생기는 비율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만약 하안검 수술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수술을 계획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상시 귀 켈로이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귀 켈로이드 수술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상시 귀 켈로이드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수술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